안녕하세요. 콘티 작가 황지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2점 소실점에 이어 3점 소실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챕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제작된 1점 소실점과 2점 소실점 영상이 충분히 숙지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개념이 기초적으로 모두 이어지기 때문에 앞 챕터부터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인 3점 소실점의 이해와 적용에 대해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3점 소실점은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점 소실점에서 높이 지점에 소실점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점 소실점에서는 대상의 약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이렇게 카메라가 땅의 지면과 평행하게 있어요. 여기서 3점 소실점의 시작은 카메라의 바디가 아래로 향하는 틸다운 상태와 위로 향하는 틸업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틸다운 상태의 앵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부감 앵글입니다. 보통 전경을 나타내는 드론샷이나 부감으로 중심 대상을 보여줄 때 쓰이게 되는 앵글이고요. 틸업 상태의 앵글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안각 앵글로 이 역시 중심 대상의 위치와 높이에 맞춰서 앵글 정도를 잡아줍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을 그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뭔가 좀 막막하고 어려운 느낌이 있을 것인데요. 저도 배울 때 3점 소실점 표현이 가장 어렵게 느껴졌는데 2점 소실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난 시간 챕터를 차근차근 참고로 적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2점 소실점의 바닥을 선으로 쭉 그어보면서 사물 배치와 인물 배치를 했었죠. 여기에 표현하고자 하는 앵글에 맞게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점을 하나 찍습니다. 부감 앵글은 지평선 라인 요 두 개 소실점 아래에 소실점을 잡게 되고요. 이 지평선은 상대적으로 화면 프레임에서 위쪽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안각 앵글은 두 개 소실점 위로 소실점을 잡게 되고 지평선은 화면 프레임 아래쪽으로 잡아줍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앵글에서 표현되고자 하는 대상이 화면에 잘 잡히도록 하며 화각과 앵글 정도에 따라 소실점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소실점의 간격이 넓거나 좁을수록 부감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2점 소실점과 3점 소실점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보면서 화각과 앵글에 대한 감각을 익혀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는 방식은 1점 소실점, 2점 소실점과 마찬가지로 직육면체 박스를 그려보면 되는데 3점 소실점에서는 크기 변화의 방향점을 세 점에 모두 맞게 잡아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먼저 2점 소실점으로 그려지는 바닥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각 꼭지점을 아래 소실점과 선으로 연결합니다. 여기서 높이가 가늠될 수 있는 지점에서 다시 2점 소실점과 연결해서 윗면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렇게 박스 라인을 진하게 그려 놓으면 직육면체가 완성이 되는데요. 2점 소실점의 직육면체와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다른 앵글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닥선으로 잡힌 각 사각형 라인을 다양하게 소실점과 이어보면서 각각 다른 높이의 직육면체 박스들을 만들어 보시면 전체적으로 부감 앵글의 일정한 형태가 잡히게 됩니다. 이 박스 안에 필요한 대상을 그려 넣으시면 되겠고요. 중심 인물을 그리게 될 경우 소실점 크기 변화에 유의하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인물의 전반적인 비율을 맞춰주며 크기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인물의 크기를 소실점에 맞게 잡아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상반신과 하반신이 1:1 비율이기 때문에 중앙 부분부터 나눠주시면 앵글감 표현에 더 도움이 됩니다. 약간의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인물 크기 단면의 꼭지점을 X자로 이어주면 만나는 지점의 단면이 중앙이 됩니다.
그렇게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눠주시고 또 그 중앙에 중앙을 잡아가며 얼굴, 몸통, 다리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뼈대를 먼저 잡아주고 추후에 디테일 묘사를 해주면 인물의 앵글감을 보다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앵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물의 얼굴 비율이 크게 표현되는 것이 부감 앵글의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물의 눈, 코, 입 위치도 1.2점 소실점 앵글과는 다르게 위에서 본 모습으로 이 앵글 정도에 따라 얼굴 라인을 아래로 둥글게 잡아줍니다. 이는 집에 있는 달걀이나 공의 얼굴 십자선을 그려보시고 직접 위에서 보시면 그 앵글에 맞는 얼굴 라인을 잡아주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각 앵글의 3점 소실점은 두 개의 소실점을 화면 바닥 쪽으로 낮게 잡고 위쪽으로 기준이 될 소실점을 하나 더 잡아줍니다. 방식은 부감 앵글과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직육면체를 다양하게 그려주고 인물의 윤곽도 소실점에 맞게 잡아보시면서 안각의 앵글감을 익혀줍니다. 안각은 아래에서 본 앵글로 화각에 따라 풀샷 인물의 다리와 발이 상대적으로 길게 표현이 되고 얼굴은 작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얼굴 라인은 위쪽으로 뒹굴게 표현해주면 되고요. 이 역시 작업해 놓으신 얼굴 십자선 달걀이나 공을 참조하시면 수월히 라인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얼굴의 앵글 표현은 기회가 될 때 추후 챕터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쓰임새의 소실점 구도만 몇 가지 추가로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평선을 중심으로 한 소실점 설명이 개념 이해에 도움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기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지평선이 아닌 1점, 2점 소실점의 배경도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혹은 수직으로 마주한 대상의 직부감이나 직안각의 경우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점 소실점만으로 잡히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정면으로 마주한 대상의 약부감이나 약안각의 경우에는 2점 소실점으로 잡히게 됩니다. 대상과 카메라의 위치 관계에 따라 소실점이 항상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작업하시면 보다 다양한 앵글 표현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앵글감에 익숙해지시면 소실점 계산 없이도 직감적으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초반에는 소실점을 기반으로 기초 연습을 충분히 해주신 다음에 작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1점, 2점 소실점에 이어 3점 소실점까지 소실점에 대한 개념 이해와 적용에 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드로잉 팁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지만 우선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적용해 보시면서 궁금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로 답변은 어려울 수 있지만 살펴보면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챕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